미국 최대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이 최근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을 공식 경쟁사로 인정한 것이죠. 불과 20년 전만 해도 세계는 한국의 전투기 개발 계획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에 조급해하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단 하나의 핵심 기술도 이전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의도적으로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죠. 하지만 한국은 5년 만에 모든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냈습니다. 이제 미국 전문가들은 차라리 기술을 공유하고 지분을 확보했어야 했다며 뒤늦은 후회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군사기술력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최근 발표한 전략 보고서에서 한국 항공우주 산업, 즉 KAI를 떠오르는 신흥 라이벌 기업으로 공식 지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한국의 잠재력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죠. 록히드 마틴 측은 KAI가 향후 52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한화로 약 7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러한 평가가 나온 배경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과거 한국의 F-35 전투기를 판매하면서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죠. 당시 그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더욱 강한 의지를 불태웠죠. 국방과학연구소와 KAI의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5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핵심 기술을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항공우주 산업 역사상 전례 없는 빠른 속도였습니다. 미국 항공 전문가들은 이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될 거였으면 차라리 기술을 공유하고 KF-21 프로젝트의 지분을 최대한 확보했어야 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T-50 훈련기 개발 당시 록히드 마틴이 협업에 참여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KF-21 보라매는 순수 한국 기술로 완성되었고 모든 수익과 기술은 대한민국의 것이 되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전략 분석 칼럼에는 더욱 의미심장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한국은 가까운 미래에 최대 52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 계약을 체결할 능력을 가진 국가다. 이는 사실상 한국을 글로벌 방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공식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에서도 록히드 마틴이 한국의 FA-50 판매량과 KF-21의 해외 수출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쟁자를 이토록 세밀하게 관찰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협을 느낀다는 반증입니다. KF-21 보라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이 가장 먼저 관심을 보였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공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데 KF-21을 최우선 도입 후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폴란드 수출이 성사된다면 이는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한국이 유럽 지역에서 미국 록히드 마틴과 동등하게 전투기를 수출하게 되는 최초의 사례가 되기 때문이죠. 폴란드의 결정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체코 공군이 KF-21의 성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체코는 이미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폴란드가 먼저 도입한다면 체코도 뒤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동부 유럽 시장에서 한국 전투기의 입지가 확고해질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KF-21의 가격 대비 성능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필리핀은 제한된 국방 예산으로 최대한의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KF-21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말레이시아 역시 비슷한 이유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한 경험이 있어 한국 항공기술에 대한 신뢰가 두텁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중동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 사령부가 KF-21 도입을 처음으로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UAE는 막대한 국방 예산을 가진 국가로 최첨단 무기 체계만을 선호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UAE가 KF-21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성능을 인정받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욱이 UAE는 부품 라이선스 생산과 총 사업비 공동 부담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을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관심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사우디는 현재 비전 2030 계획의 일환으로 자국 방산 산업 육성을 추진 중입니다. KF-21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처럼 KF-21은 이제 미국산 F-16V, FA-18 슈퍼호넷, 그리고 F-35와 직접 경쟁하며 글로벌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한국이 독자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을 때 세계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과 언론은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불가능하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 개발은 진입 장벽이 너무나 높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전투기 개발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이 필요하고 천문학적인 개발비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개발에 성공한다 해도 가격 경쟁력과 영업력까지 갖춰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정도만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과 수출에 성공한 상태였죠. 한국은 당시 겨우 T-50 훈련기와 경공격기를 만들기 시작한 걸음마 수준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냥 검증된 전투기를 사서 쓰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공군과 연구진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면 끊임없이 기술 종속과 갑질에 시달려야 한다는 뼈아픈 경험 때문이었죠. 마침내 2021년 KF-21 보라매의 첫 시제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계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해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외신들은 앞다투어 긍정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군사 매체 제인스 디펜스는 KF-21은 4.5세대 전투기 중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디펜스 뉴스는 한국이 전투기 개발국 클럽에 정식으로 입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KF-21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세부 부품의 국산화율이 무려 90%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만 이미 1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본격 양산 단계에 들어가면 1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 부가가치는 59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입니다. 한국이 왜 이토록 절박하게 독자 전투기 개발에 매달렸는지 이해하려면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2014년 한국은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7조 4천억 원이라는 거액에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한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4대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사 레이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체계, 그리고 적외선 탐색 추적 기술이었죠. 한국 정부와 연구진들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F-35를 구매하면서 동시에 미래 전투기 개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의 태도는 계약 후 180도 달라졌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며 기술 이전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였죠. 결국 2015년 록히드 마틴은 일방적으로 기술 이전 사업을 중단해버렸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F-35의 운용 자체가 족쇄였던 것입니다. 미국은 전력 노출을 이유로 기술 보안을 극도로 까다롭게 요구했습니다. 사소한 고장이 나도 한국이 직접 고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미국의 허락을 받고 미국 기술자가 와서 수리해야 했죠.
한국 공군 정비사들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문제라도 손조차 댈 수 없었습니다. 수리를 위해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러한 굴욕적인 경험은 한국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사도 기술 종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진정한 국방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독자 전투기를 반드시 개발하겠다고 말입니다. 초기 개발비는 막대했지만 향후 수십 년을 생각하면 반드시 필요한 투자였습니다. 그 결정은 옳았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T-50 훈련기를 공군이 사용하면서 과거의 문제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고장이 나면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전화 한 통이면 며칠 안에 해결되었죠. 더 이상 미국 눈치를 보거나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KF-21이 본격 배치되면 이러한 자주성은 완벽해질 것입니다. 과거 한국을 무시하고 갑질했던 록히드 마틴이 지금 바짝 긴장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을 넘어 이제 바다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태평양 정세 속에서 한국은 자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혁신적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입니다. 이는 세계 해군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도전입니다. 최근 중국은 차세대 구축함과 함께 무인 공격형 잠수함 연속 건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태평양과 남중국해에서의 해상 패권 확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살아남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압도적인 수중 전력 확보입니다. 특히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의 생명선인 해상 무역로 대부분이 남해와 태평양을 거칩니다. 전시 상황에서 이 통로가 차단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단숨에 마비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잠수함 독자 설계와 건조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첨단 AIP 추진 시스템을 탑재해 2주 이상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죠. 이제 한국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간 핵추진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외국의 기술 이전 없이 오직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가 협력해 소형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핵잠수함은 수중 배수량 7,000에서 8,000톤급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훨씬 뛰어넘는 대형 규모입니다. 함체 크기로 보면 프랑스의 최신형 쉬프랑급 핵잠수함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전홍축 우라늄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 보급 없이 사실상 무제한 작전이 가능합니다. 디젤 잠수함이 며칠에서 몇 주 정도 잠항할 수 있다면 핵잠수함은 승무원의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즉 몇 달간 계속 잠수할 수 있습니다. 이 잠수함이 완성되면 한국 해군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무한 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바다는 곧 미래의 전장이고 그 바다를 지배하는 힘이 바로 잠수함입니다. 핵잠수함의 진짜 위력은 단순히 오래 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SLBM, 즉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에 있습니다. 한국 해군이 가장 갖고 싶어 했던 전략 무기 체계죠. 한국은 이미 현무 시리즈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설계된 현무 44 해상형, 즉 SLBM은 잠수함 탑재를 위해 크기와 중량이 최적화되었지만 사거리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미사일이 8,000톤급 핵잠수함에 탑재된다면 완벽한 제2격 전략 무기 체계가 완성됩니다. SLBM의 가장 큰 장점은 은밀성입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발사 순간 적의 조기경보 위성에 포착되지만 SLBM은 심해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상대국은 공격을 감지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든 반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억제력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핵잠수함과 SLBM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이러한 한국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상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이제는 한국의 역할 확대가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한미 간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고
전홍축 우라늄 추진체에 대한 협의가 계속 이어지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태평양에서 전방위로 압박하기 위해 한국 해군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졌습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의 새로운 군사 파트너로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인 핵추진 잠수모함이라는 혁명적 개념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 중인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의 시도입니다. 무인 항공기처럼 사람이 타지 않고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잠수함인 것이죠. 시속 60km로 운항하며 수백 미터까지 잠항 가능한 이 잠수모함은 리튬 배터리뿐만 아니라 한국형 전홍축, 핵 엔진 장착도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무인 핵잠수함은 승무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5년 이상 자율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엔진 교체 주기는 무려 10년입니다. 중국의 유인 핵잠수함보다 더 긴 작전 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전시에는 적국 항만 근처에 기뢰를 설치하거나 적 잠수함을 탐색해 어뢰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평시에는 수중 드론과 연계해 광범위한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죠. 이 기술이 완성되면 한국은 사실상 세계 최초의 무인 핵잠수모함 보유국이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또 다른 자랑, 현무미사일 시리즈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현무라는 이름은 북방의 수호신을 뜻합니다. 그 이름처럼 현무미사일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강의 방패이자 창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지금, 핵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치열한 안보 기술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현무미사일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현무 시리즈의 개량형인 현무5 미사일과 함께 마하 6 이상 사거리, 3000km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 구상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전략연구기관들이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과 잠재력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방산 전문 언론들 역시 한국의 현무미사일 다탄두 독립 표적 재도립 기술 확보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죠. 세계가 이제 한국을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니라 전략 무기 보유국의 문턱을 넘어선 국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용 미사일의 개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소 사거리 6000km 이상, 벙커버스터 탄두 또는 열압, 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 미사일은 중국과 일본은 물론 유라시아 대부분을 사정권에 둡니다. 한국은 이미 300톤급 KSLV 로켓 엔진을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추진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현무6은 마하 9 이상의 속도로 낙하하며 요격 회피 기동 시스템을 갖춰 현재 어떤 방공망으로도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탄두 중량은 최소 8톤 이상으로 충돌 시 위력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앞으로 개량을 거듭하면 최대 15톤급 열압 탄두 탑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번의 타격으로 지하 벙커는 물론 군사시설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탑재할 핵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을 넘어 KSSIV급 설계가 진행 중이며 현무미사일과 연계되는 해상 발사 체계가 구축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사거리 6000km급 미사일 개발에 깊은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군이 주한미군의 도움 없이도 자체적으로 현무미사일을 운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산 미사일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자주국방 기조를 확립한 이후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현무 생태계를 완벽히 구축했습니다. 신형 미사일을 개발할 때마다 생산 라인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외국산 무기 도입 종속을 끊어낸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민감하지만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입니다. 국제조약 NPT 제10조에는 국가적 위협이나 비상사태 시 핵 확산 방지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쟁 발발 시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합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핵 투발 체계를 비롯한 핵원자로 기술들을 독자적으로 습득해 놓아야 합니다. 핵무기 전문가들은 한국의 잠재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의 원자로에서 추출 가능한 플루토늄만으로 최소 핵무기 2000기 이상을 제작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 매년 핵무기 40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2.5톤가량의 플루토늄을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만 먹으면 3개월 안에 독자적인 핵개발 체계를 완벽히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초고속 전자기폭장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핵 재처리 기술까지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핵무장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기만 해도 주변국의 침략 의지를 억제할 수 있다며 핵은 사용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만으로 전쟁을 막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쟁 발발 시 미국이 즉각적인 군사 개입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드러나면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정치학계 인사들은 오히려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서방 민주주의가 유지될 유일한 길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죠. 중국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이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준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만으로는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을 향한 핵 위협이 가시화된다면 미국이 과연 뉴욕이 공격받은 것처럼 한국을 지켜줄 수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입니다. 현무호와 현무용 미사일 개발, SLBM 체계 구축, 핵잠수함 건조 등 한국이 추진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사실상 핵무장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가들은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이 전략 핵무기 보유국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 있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한국의 차세대 전략 무기 현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완료된 국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가 경악하고 인정한 대한민국의 군사기술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로 미국 로키드 마틴을 긴장시키고 핵추진 잠수함과 SLBM으로 바다를 지배하며 현무 미사일로 동아시아 판도를 바꾸고 있는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0년간 묵묵히 땀 흘린 대한민국 엔지니어들과 연구진들의 열정과 헌신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세계는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전투기를 만든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도, 국제사회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을 때도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세계 최강 미국의 로키드 마틴조차 한국을 공식 경쟁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 아시아 각국이 줄을 서서 한국산 무기를 사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과 바다를 지키고 독자적인 전략 무기 체계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닙니다. 한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강력한 군사력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는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또 다른 놀라운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함께 응원해주세요.